안녕하세요. 금요 경전 수업 유식 철학 교재를 가지고 7회차 공부합니다. 유튜브 기준으로 13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유식 철학 지금까지 좀 어려웠는데요. 전반부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제. 유식 연기설이 오늘 마무리가 되거든요. 유식 연기설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4대 연기설에서 레아 연기설에서 다루기는 했지만 조금 더 이 디테일한 설명들이 더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식 연기설을 이야기를 하지만 유식 연기설이라고 안 하고 찰나 연기설이라고 제가 새롭게 이름을 붙여서 이름 붙인 찰나 연기설이라고 하는 연기설에 대해서 2시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3번을 공부를 할 거예요. 연기설을 3회차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나선형 반복 구조로 연기설을 하나의 비유로 한 번, 다른 비유로 한 번 더, 그리고 마지막에 찰나 연기설 한 번 더, 이런 구조로 되는데, 우리가 앞서 공부했었던 내용 중에 유식에서는 심별체설, 심동체설이 아니라 심별체설을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심별체설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심별체설의 쓸모가 어디까지인지, 이것에 대해서 컴퓨터 가지고 비유를 할 건데 멀티코어와 멀티태스킹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 2번째는 또 연기설이에요. 근데 대승기신론에서 보면 3세 6추라고 하는 진여 연기설이 나오는데, 그 3세 6추와 유식에 대해서 또 업데이트 되는 정보가 없으면 안 되니까 유식에 지금까지 안 배운 개념 중에 삼류경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삼류경설을 더해서 2회차로 또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전념청정, 후념청정이라고 하는 우리 육조 해능 스님의 아주 유명한 구절, 왜 도대체 이찰나 전념과 후념만으로 깨달음과 범부를 구분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원래 제가 찰나 연기라고 안 하고 이찰나 연기라고 했는데, 근데 찰나 연기설이라고 하는 정리까지 한번 오늘 쭉 시간 되는 만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별체설과 동시인과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심별체설, 일단 이게 독특한 유식의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 또 독특한 게 동시인과예요. 그런데 원래는 심동체설이 불교계의 대세이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심별체설이 나온 이유가 의식이 끊어지는 순간에 말라식이 끊어져 버리면 안 되고,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말라식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자아에 대한 집착이 끊어지면 안 되고, 왜냐면 자아에 대한 집착이 끊어지면 아라한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아라한 되는 법이 정말 쉬운 거예요. 기절 한번 했다가 일어나면 아라한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업이 저장되는 것도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식이. 그래서 심별체설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 심별체설이라고 하는 걸 뭘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면 컴퓨터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CPU라는 게 있어요. CPU라고 하는 걸 그냥 대표로 얘기한 거예요. 원래 컴퓨터에는 보드에 CPU부터 시작해서 이 그래픽 카드, 램, 아주 중요한 장치들이 많은데 대표로 그냥 얘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 컴퓨터 기능이 안 좋을 때는 CPU가 싱글 코어였어. 그런데 어느 날 듀얼 코어가 나오더니 어느 날 서드 코어가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CPU가 셋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드 코어는. CPU 1, CPU 2, CPU 3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CPU를 왜 분리를 했느냐? CPU를 하나를 가지고 3가지 기능을 쓰니까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기능에다가 특별한 역할들을 줘가지고 각각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그 기능을 지원해 주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마음과 마음 작용을 보는데, 근데 우리에게 의식되는 건 사실은 전 오식도 거의 잘 인식이 안 되고, 육식이 의식이 되고, 명자상, 언어화되어 있는 육식이 의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육식과 함께 활동하는 마음 작용들이 의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만 우리는 지금까지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한테 인식되지 않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작용이 필요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레아식이라. 두 번째가 뭐냐면 말라식이에요. 그런데 이 둘의 기능은 뭐냐면 얘는 저장하는 거고요. 얘는 사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CPU는 지금 뭐만 하는 거냐면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끊임없이 동시 저장이 되고 있는데, 우리 왜 컴퓨터나 스마트폰 쓰면 클라우드에다가 동시에 저장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CPU는 저장량이 너무 많으니까, 저장을 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아예 CPU 그 분량을 하나를 떼어줘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끊임없이 들어오는 정보들을 클라우드에다 저장하고 거기서 불러오는 역할만 지금 얘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CPU의 역할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CPU의 역할은 뭐냐면, 이게 그냥 컴퓨터면 상관이 없는데 이 로봇은 로봇인데 자아가 있는 로봇이야. 그럼 이 자아를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아를 유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와 나를 구분을 잘 못하고 내 정보를 자꾸 너한테 주고, 네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이런 걸 구분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다른 CPU 하나는 저장되는 정보, 불러오는 정보를 끊임없이 보면서 이게 나라고 집착을 해야 돼. 내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사유를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노력을 하냐면 내가 없어서 그래요. 원래 내가 없는데 나를 허구로 만들어야 되니까 진짜 CPU 아깝게 여기다가 하나 배정해가지고 이 기능을 항상 켜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CPU가 셋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이걸 뭐라 그랬냐면 아레아식, 요거 항전 여폭류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전변하면서 종자가 되고 현행이 되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저장식, 얘는 항심사량이라고 그랬어요. 들어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항상 나를 만들어야 돼요. 이 두 가지 기능이 생명체, 중생에게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 CPU를 둘로 나눠가지고 줘버렸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마음은 그냥 나머지 하나의 CPU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 우리의 마음과 유사하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별체를 쓰는데 이 신별체설이 어디까지 확장되는 거냐면 CPU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CPU를 가지고는 뭘 하는 거냐면은 이 화면에 보여지는 정보 처리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정보 처리들을 쭉 하는 거, 그 정보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고 하는 것들을 쭉 하는 걸 하면서 뭘 하냐면은 이제 요 화면에다가 보여줘야 돼. 그러면은 요 화면에다가 보여주면은 우리 왜 보면은 컴퓨터 쓰실 때 요즘에는 창 하나만 놓고 써요? 둘로 나눠 놓고 써요? 아니면은 요런 화면 여러 개 왔다 갔다 하면서 써요. 컴퓨터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막 어플리케이션을 10개씩 동시에 돌리거든요. 10개씩 막 동시에 돌려요. 그럼 그 어플리케이션이 도대체 뭐냐면 사실은 심소법인 거예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플리케이션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심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소법이 51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부지런해요, 게을러요? 이제 우리가 연말쯤 되면은 이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올해도 참 낭비했구나. 이러다 죽으면 지옥 가겠지? 이제 이러면서, 아니면 이러다 죽으면 소로 태어날라나? 이러면서 이제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게으름 심소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마음에 어플리케이션에 뭐가 키워져 있는 거냐면 게으름 심소가 켜져 있어. 그리고 또 중생은 대부분 중생심 심소도 켜져 있어요. 무태 이런 마음. 물론 이런 마음은 정식 심소 명칭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근데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이번에는 열심히 해봐야 되나? 욕구가 일어나는 욕심소가 일어나요. 거기다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내년에는 좋겠는데 지혜, 해심소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만 켜져 있느냐? 이것만 켜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항상 뭐가 켜져 있냐면 오변행심소가 켜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오변행심소는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촉, 작의, 수, 상, 사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한번 시간을 따로 내서 특강을 해야 돼요. 오변행심소 너무 중요한 거라. 왜냐하면 오변행심소는 아레아식이 활동할 때도 항상 저 5가지는 필수로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모든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한 기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레아식이 활동할 때도 얘가 켜져 있고 전오식, 안식이 활동할 때도 얘가 켜져 있어요. 얘는 모든 식하고 항상 함께 가는 애예요. 그러니까 요 5가지는 그냥 항상 켜져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벌써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1, 2, 3, 4, 5, 그 다음에 6, 7, 8, 9개가 동시에 켜져 있어.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이 욕과 해가만 이렇게 켜져 있다. 얘는 어차피 공기처럼 켜져 있는 애니까 그러려니 하고 욕과 해만 켜져 있다. 그러면 정진을 하려고 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지. 정진하고 싶은 욕구와 지혜가 켜져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게으름도 같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심도 같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플 간 충돌이 일어나. 아니 이게 지금 신별체설의 이유라니까요. 신별체설이라는 건 지금 뭘 구상한 거냐면 이걸 구상을 한 거예요. 컴퓨터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현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비유를 들을 수가 있는 거라. 예전엔 컴퓨터 시스템이 없었고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세상에 허공에다가 정보를 어떻게 저장해? 그런 거 상상이나 했어요? 예전에 이 정보 저장하려면 요 디스크 들고 다녔어야 되는데 디스크 A 있잖아요. 그거 A 드라이브 그거 들고 다녔어야 되는데 허공에 정보를 저장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사니까 아레아식이 허공에 클라우드에 정보를 저장한다 그래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예전에 요런 프로그램 하나 돌려도 띠디디 띠디디 그러면서 컴퓨터가 막 소리를 질렀어. 그리고 버벅거리고. 그런데 CPU가 너무 발달하고 램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1, 2, 3, 4, 5, 6, 7, 8, 9개 프로그램이 동시에 돌아가요. 그래도 컴퓨터가 전혀 버벅임이 없어. 다만 경험자만 어플 간 충돌이 있으니까 딜레마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켜져 있는 어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할 때 자꾸 먼저 고요해져야 된다, 고요해져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플 끄라는 얘기라. 우리가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관계없이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를 하려면 어플 막 여러 개 켜놓으면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중간중간에 자꾸 프로그램 종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법은 없어요.
계속 켜놓은 상태에서 하나 더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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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51개 다 더하겠어. 종료를 안 해, 종료를. 그러니까 밤에 재우는 거거든요. 밤에 재우면 꿈꾸는 동안 저절로 꺼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CPU와 어플리케이션, 다중 멀티코어와 그 다음에 멀티태스킹 시스템 이해를 하시겠어요? 신별체설을 만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별체설을 통해서 각각의 기능들이 하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떻게 동시에 다 돌아갈 수 있나, 그 마음을 설명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지금 뭔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하나만 더 더하고 요거 지울게요. 문제 한번 내볼까요? 심소법이 있어요. 자, 심소법 중에서 무슨 심소법이 있냐면 욕구라고 하는 심소법이 있어요. 요거는 변행심소 말고 별경심소 중에 하나거든요. 요 욕구라고 하는 심소가 있는데 요 심소는 마음이에요, 마음작용이에요? 심소는 마음작용이라 그랬죠. 그럼 마음작용에는 견분과 상분 중에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견분도 있고 상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그게 정답인데, 저는 처음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심소법도 견분이 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식에서는 견분과 상분이 모든 심소에도 다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각각 자체의 견분과 상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욕구라고 하는 능변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 욕구가 자기가 욕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보는 견분이 없으면 욕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분을 대상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견분은 욕구라고 하는 작용 자체를 견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작용이 일어나는 대상을 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는데, 근데 유식에서는 결론은 뭐냐면 심소유법 자체도 견분이 다 따로 있다, 하나씩.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얘는 CPU를 아예 하나를 받아가지고 쓰는 건 아니에요, 심소유법은. 하지만 아레아식 속에서 일어나는 오변행심소가 있어. 촉이라고 하는 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는 이 CPU를 빌려서 요 촉이라고 하는 작용을 일으키는 견분을 얘한테, 그러니까 심왕한테 빌려가지고 쓰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왕처럼 완전히 견분과 상분이 독립적으로 제대로 갖춰져서 있으면 그럼 얘도 심왕이라고 했겠죠. 왕에게 의지해야 하는 바가 있으니까 심소라고 한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분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유식학에서 하고 있고, 뭐 그걸 견분을 뭐라고 정의하느냐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필요하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뭐가 되는 거냐면 심별체설, 그 다음에 멀티태스킹이 하나하나가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연기설은 진여 연기설이 있는데 제가 원래 이름도 다 적었어요. 원래는 업상, 전상, 현상이 아니라 무명, 업상, 능견상, 경계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외우기 쉽게 업상, 전상, 현상으로 외우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지상, 상속상, 그래서 제가 지상, 상속을 같이 외우시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집취상, 계명자상, 이거를 집취계명이라고 외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업상, 업계고상인데 기업상은 만들 조자 해가지고 조업, 업을 짓는다. 그 다음에 업계고상은 결국은 업 때문에 고를 받는다는 거니까 과보를 받는다 해서 수보.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요거를 제가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3세 육추예요. 3세 육추. 3세는 세 가지 미세한 작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외우시냐면 업상, 전상, 현상. 그 다음에 육추는 지상, 상속, 집취, 계명, 조업, 그리고 수보입니다. 자, 요거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유식연기설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식연기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빨리 기억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지난주에 배운 거라. 제가 보기엔 이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 업상은 뭐와 똑같은 거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능변 이런 거 배웠는데 그게 뭐였냐면 인능변이 있었어요. 단어가 어떻게 잘라서 하는 거냐면 인능변이에요. 능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인식의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심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왕의 인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능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자라고 얘기해 드렸죠. 요거는 종자인데 요게 뭐가 되는 거냐면 업상이 되는 거예요. 또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관응변을 배웠어요. 그 종자가 능변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관응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레아식의 자체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레아식에 자체분이 있는데 종자가 움직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자체분이 둘로 나뉜다. 견분과 상분으로. 그래서 인능변은 종자가 움직인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종자가 움직였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 종자를 담고 있었던 창고 아레아식 자체분이 견상 이분으로 나눠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관응변의 견분으로 나눠지는 게 전상, 그 다음에 관응변 중에 상분으로 나눠지는 게 현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3회차에서 또 설명할 거라.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자세하지 않게 설명할 거예요. 이따가 자세하게 다시 또 이해를 해보세요. 자, 종자가 아레아식 속에서 움직였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아레아식에 견분이 생겼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레아식 속에서 주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분이 생겼다. 이건 뭐냐면 객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주체와 객체가 없는 하나였는데 그것이 업의 진여연기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본 무명의 바람이 진여의 바다에 불었더니 갑자기 파도가 생기고 움직임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걸 업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종자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상이 불었더니 제일 먼저 생긴 게 뭐냐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심왕이 주관과 객관으로 나뉘었다. 이거를 전상, 현상이라고 하고 인능변, 관응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뭐 용어가 어렵지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 뭐가 없냐면 지가 없어. 알미 없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이 나뉘었는데 이게 아주 미세하단 말이에요. 미세한 거의 동시찰나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나뉘기만 했지 이게 나, 이게 너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나뉘기만 하고 움직였어. 업상, 종자가 움직였어. 그래가지고 주관과 객관이 나뉘기만 하고 아직은 이게 나다라고 하는 집착이 없는 거. 그러니까 지가 없는 거. 아직은 분별이 시작되지 않은 거. 여기까지를 3세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지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알미 시작되는 거예요. 분별이 시작되고 그 분별이 굴러가기 시작을 하면 집착을 하고 이름을 붙이고
업을 지어가지고 고통을 받는다. 이게 진여연기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식연기설은 여기다가 배대를 한 거라. 원래는 유식연기설에는 이런 메커니즘, 시스템이 없어요. 이런 시스템이 12연기 것처럼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게 진여연기설의 3세 육추거든요. 근데 유식연기설은 이게 따로 없어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제가 4대 연기설 공부할 때도 엄청 불평을 했는데 유식은 이런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불편해서 그냥 제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1차 과정은 3세 육추에다 그대로 배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유식연기설은 3세 육추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4세 오추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상을 요 위로 갖다 붙일 거예요. 그러면 자 봐보세요. 원래 유식연기 아니고 진여연기설에서는 요 알미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전 육식, 전 오식과 의식이 움직여서 분별이 시작됐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식연기설에서는 지금 보면 견문과 상분이 생겼는데 아래아식의 분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아래아식의 인식이 아직 시작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인식인 지상이 먼저 일어나는데 이 지상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래아식의 견분이 상분을 보기 시작하는 거. 아래아식의 견분이 상분을 항상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경험 속에서 아래아식이 기세간을 보고 있고 아래아식이 내 몸, 육은신을 보고 있고 이걸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미세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장 미세한 인식으로 요 세 추 중에서 세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초능변이 일어난 거라. 그래서 이제 초능변의 활동이 처음 시작된 거예요. 초능변은 뭘 얘기하냐면 아래아식을 얘기하는데 요 아래아식이 여기서 견문과 상분이 나뉘어가지고 여기서는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인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인식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초능변이 있고 이능변이 있고 삼능변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뭐가 움직여야 돼요? 초능변이 움직여야죠. 아래아식이 제일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아래아식이 이제는 뭘 인식하는 거냐면 대상과 정보들을 다 인식하고 저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인과관계를 보세요.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말라식이 있어야 돼. 말라식을 초능변 다음 이능변이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 능변식이라는 거예요. 초능변은 진여식이 한 번 구른 걸, 한 번 전변한 걸 초능변. 그 초능변이 또 한 번 전변한 걸 이능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능변 말라식이라고 하는 건 정체가 뭐였냐면 누구를 집착의 대상으로 삼냐면 아래아식의 견분을 집착으로 삼죠. 여기 지금 견분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견분이 상분을 인식하는 시작이 됐죠. 그러면 이제 말라식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견분이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능변은 다시 한번 굴러가지고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아래아식의 견분을 나라고 집착하는 말라식이 생긴 거예요. 여기 지금 상속은 일부러 뺐어요. 상속은 일부러 뗐어요. 이 상속은 그냥 여기서 인식된 아래아식의 종자가 다음 찰나로 상속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식이라고 하는 게 작용이 뭐라 그랬냐면 항심사량해가지고 아래아식의 견분을 집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취상에 이능변이 들어가야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보면은 개명자상이 있거든요. 우리 제6식의 특징이 뭐였냐면 명언종자가 활동하는 게 육식의 특징이요. 우리의 일반적인 의식 상태는 언어에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언어를 가지고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명자상, 명,
자, 이거 글자거든요. 명자상. 언어 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는 의식을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원래 의식은 이능변 다음에 삼능변이 되는데 이 의식도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딱 갖춰졌어요. 안식, 본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려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의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식이라는 분별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근이 있어야 되죠. 유식학에서는 육식의 의근을 말라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말라식이 나왔으니까 뭐가 나올 수 있는 거냐면 이걸 뿌리로 해서 의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초능변이 일어나고 이능변이 일어나고 삼능변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심왕이 다 갖춰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업을 짓고 과보를 받는 이 두 가지 과정, 이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심왕이 활동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어플리케이션들이 켜지면서 멀티 태스킹이 쭉 일어나는 업이 일어나고 과보, 현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3세 6추를 유식연기설에서는 4세 5추로 구분을 해야 돼요. 4세 5추. 그런데 여기서 요 4세는 업상 대신에 뭘 쓰는 거냐면 저는 인능변이라고 썼고 그 다음이 전상 현상인데 원래 이게 관응변이 일어나는 과정이라 그랬죠. 그런데 관응변을 여기 둘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붙이기를 관응변은 결국 견분하고 상분이 나눠지는 거니까 여기는 견능변 그 다음에 상능변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3세가 됐어요. 그 다음에 지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지능변. 그러면 이게 아주 미세한 거의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동시에 일어난 요 미세한 작용이 상속되죠. 요게 상속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상, 상속, 집취. 자, 이름만 봐도 집취. 그러면 요거 지능변 말고 초능변이라고 하죠. 초능변. 왜냐면은 이제 아래아식의 활동이 시작이 되니까 초능변. 그러면은 요 집취 같은 경우에는 집착하는 거잖아요. 집착하는 건 누구 특징이라고요? 말라식. 그러면 여기에 이능변. 그 다음에 상집취 계명. 언어를 가지고 분별하는 건 누구 특징이 있냐면 의식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삼능변. 그 다음에 조업과 수보가 남았는데 얘네는 능변이 아니에요. 능변은 심왕을 능변이라 그랬는데 그러죠. 심왕을 능변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업을 짓고 과보를 받는 건 두 개가 애매하게 섞여 있어요. 업을 받는 것이기도 하고 업을 짓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는 능변이라고도 하기가 그렇고 소변이라고 하기도 그래서 저는 업, 전변, 그 다음에 이 고, 전변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능변, 견능변, 상능변, 초능변 그리고 상속이 일어나고 이능변, 삼능변이 업전변과 고전변으로 하는 요 9가지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3세 6추에다 배대해서 만든 거거든요. 유식연기설만의 특징을 담아내질 못했어.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뭘 만든 거냐면 찰나연기설을 만든 거예요. 찰나연기설이 왜 나오는지가 바로 동시인과와 연관성이 깊어요. 근데 요건 다음 시간에 하고 한 가지만 설명을 해볼게요. 그게 뭐냐면 삼량과 삼류경설이요.
요 삼류경서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삼량은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혈량, 비교할 비자, 비량, 그리고 아닐 비자, 비량. 혈량이라고 하는 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비추는 능력을 혈량이라 그래요. 비량은 거울처럼 비춰놓은 걸 과거 지식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이걸 비량이라 그래요. 아닐 비자는 혈량이 잘못됐든 비량이 잘못됐든 그래서 컵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바가지다 이러는 거예요. 꽃을 보면서 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인식, 헤아림이 전혀 다르죠. 안일비.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병적인 상태예요. 완전히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 근데 이것에 따라서 삼류경설은 세 가지 종류의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삼류경설의 1번은 성경인데 성경은 실제 성품을, 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자가 있고 그 종자가 분명하게 현행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자가 현행되어서 나타난 것, 이거는 지금 자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소소연을 대상으로 인식을 하면 이것은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된 거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혈량의 대상이 돼요. 이게 왜 참되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 다음을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대질경이라는 게 있어요. 요 대질경이라고 하는 건 비교할 비자랑 연관이 있는데 요거랑 중간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도경경을 봐야 돼요. 도경경이 있는데 요 도경경이 바로 안일비거든요. 그게 뭐냐면 도경경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지무등법부님 옆에 누가 있어요? 아니요, 그분 말고 다른 분이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종자가 분명하게 변연한 자성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아니면 헛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갑자기 경계가 나타난 거예요. 자성, 종자가 없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헛걸 보는 거. 이걸 도경경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얘는 종자가 있어요. 그래서 종자가 분명하게 현상으로 현행해가지고 그 현행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량이라 그래요. 대질경은 요 질을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비교해서 보니까 반쯤은 얘하고 겹쳐 있어. 왜냐하면 종자가 있긴 있으니까. 그런데 종자가 있는 걸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환상을 섞어봐요. 그래서 중간쯤 되는 비교할 비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식학에서는 경계, 인식 경계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것은 종자가 있어서 현행한 경계인가 아니면 종자 없이 환상으로 만든 경계인가 아니면 종자가 있긴 있는데 환상을 더해서 만든 착각인가. 이것에 따라서 경계를 성경, 대질경, 도경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안일 비량을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이 비량을 써요. 그래서 신경을 잘 써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비량만 하는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은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표현 하나가 모두가 다 노이즈라. 모두 다 거짓말. 자기가 의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의도 없이 끊임없이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최소한. 여기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벗어났다 그래서 혈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당연히 비교할 비량을 써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일단은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안일비에서 벗어나도 그 다음에 진실을 찾아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과거의 지식을 비교해가지고 보지 않으면 해석 자체를 못하니까 끊임없이 이 비교할 비량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되어가는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과정에서 혈량이 아니라 비량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죠. 대질경. 성경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환영을 섞어서 본다니까요. 비교할 비를 하더라도. 얘는 아예 이 성경이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100% 환영이고 여기서는 벗어나더라도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환영이 분명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 벗겨낼 때까지는 안일비 말고 비교할 비량을 쓸 수밖에 없다. 이걸 너무 당연하게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을 쭉 거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혈량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혈량에 가까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언어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잠깐 얘기가 삼류경설로 샜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수행을 할 때 어떤 경계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보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 거고, 근데 첫 번째 시간의 메인은 사실은 저 유식 연기설이에요. 임능변, 견능변, 상능변, 초능변, 그리고 쭉 이따가 뒤에 한번 또 외워보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9가지 연기설, 마치 12연기처럼 유식연기를 지금 9연기로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 9연기가 어떻게 찰나로 수렴하는지를 다음 시간에 한 바퀴 더 돌리면서 한번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에 막 우겨 넣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망설임도 없이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우겨 넣었어요. 하지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돌려보면 그러면 훨씬 익숙해지실 거예요. 감사합니다.